했더니 그 오늘 설명회 참석자분들 중들에서 제일 반응이 좋으세요. 예, 뒤에 앉았더니 막 막, 예, 막 이런 소리가 되게 많이 나는, 예, 굉장히 호응이 좋은 설명회를 오랜만에 원장님이 하셔서 그런지, 예, 막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최대한 좀 빠르게, 저희 학원 앞에서 보셨다시피 아이들의 성적 상승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학원입니다. 대체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성적 상승이 잘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학원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수학 선생님입니다. 현장에서 지금도 이제 상위권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교무실장을 하고 있는데, 교무실장이라는 자리가 이제 강사들의 대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수업을 생성합니다. 어떤 강좌를 시즌마다 이렇게 생성을 해서 학생들한테 공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제 우리 이 시스템의 디테일한 설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쭉 좀 자세히 중요한 것만, 오늘 시간 많이 지체됐으니까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북청소라는 100% 개인 맞춤 시스템이라는 이 말이 가장 축약된 말인 것 같아요. 100% 개인 맞춤. 그러니까 개인 맞춤은 크게 세 가지에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개인 맞춤 수업, 두 번째는 개인 맞춤 컨텐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전략 담임 선생님들의 개인 맞춤 상담입니다. 담임 선생님들의 상담.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제가 설명할 것의 전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좀 서머리를 해드릴게요. 머릿속에 큰 틀을 잡아놓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컨텐츠, 그리고 상담이에요. 자, 천천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학원은 이제 뭐 대부분 많이 알고 오시는데요. 그러니까 반이 있고요. 반별로 담임 선생님도 계시지만 반별로 듣는 수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반의 시간표가 있고 그 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학생들마다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학생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면 총 3등급인 것 같아도 A 학생, B 학생, C 학생이 과목별로 사실은 등급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A 학생한테 3등급 반에 집어넣으면 이 아이는 국어가 너무 쉬울 거예요. 수학은 너무 어렵고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과목별로 다 이렇게 차등 있는 수업을 듣게 하기 위해서 개인별 시간표가 이제 짜지는 거죠. 수학은 어려운 레벨의 수업을 들으면서 국어는 좀 겸손하게 듣고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디테일하게 봐도 수학 내에서도요, 같이 80점인 것 같아도 아이들이 수원, 수투를 잘하고 선택을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요. 나는 수원, 수투는 정말 잘하는데 미적은 꽝이야, 이럴 수 있고요. 확통은 나는 자신 있어, 근데 수원, 수투가 약해, 이런 친구들이 전부 디테일하게 시간표를 다 다르게 짭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시간표가 나오게 되고요. 서로 옆 학생하고 뭐 같은 반이라 하더라도 같은 수업을 듣는 게 아닌 거죠. 과목별로 디테일하게. 시간표를 짤 때는 혼자 짜지는 않습니다.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을 통해서 짭니다. 그리고 시간표를 짜기 위해서는 진단고사를 봐야 됩니다. 저희가 정규반 시즌 1, 2, 3, 4 이렇게 운영을 해요. 지금이 정규반 시즌 2에 해당되고요. 6월 말까지 정규반 시즌 2고 7월 1일부터 정규반 시즌 3, 그때가 바로 반수반인 거예요. 그리고 정규반 시즌 2의 말미에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3주간 프리반수반을 운영하는 겁니다. 프리반수반은 전용 강좌가 있고요. 따로 수업을 합니다. 물론 기존 정규반 수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프리반수반 수업을 들으면서 정규반 수업을 추가로 같이 들을 수도 한데요. 일단 프리반수반 전용 강좌는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재 기존 학생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규반 시즌 1 때도 그리고 정규반 시즌 2 때도 담임 선생님이랑 일일이 다 상담을 통해서 시간표를 짰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단 평가를 봐야 됩니다. 이거는 반편성고사는 아니고요. 모든 학생들이 와서 다 봐야 됩니다. 국수형 시험을 봐요. 그러면 이 친구가 과목별로 그리고 아주 세부적으로 어떤 정도 지금 성취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으로 예를 들면 수원이 크게 세 번이죠. 지수로그, 삼각함수, 수열이에요. 그러면 지수로그에서 상중하 세 문제가 나와요.
삼각함수에서 상중하 3문제. 그래서 총 수원이 9문제, 수투가 9문제, 미적이랑 확통이 9문제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시험 결과를 놓고 보면 이 친구가 지금 어느 파트에서 어디까지를 풀 수 있는지가 보이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담임 선생님이랑 시간표 상담을 하고 이제 수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반수반이나 반수반 들어오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에 등원하기로 한 날 좀 전에 진단고사 날짜를 잡고 와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받아보고 담임 선생님이랑 1대1로 시간표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학원에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강의를, 수업을 선택한다라는 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수업을 선택한다라는 것, 이거의 취지를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수업을 선택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학생들은요, 총 듣는 수업의 양이 달라요. 많이 듣는 친구도 있고 적게 듣는 친구도 있습니다. 저희는 종합학원이기 때문에 비용의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수업을 많이 들으면 자습 시간이 약간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예. 그리고 수업을 적게 들으면 자습 시간이 늘어납니다. 나의 적당량의 수업이, 자습이, 이 조화가 어느 정도 일어나야 내 하루가 밀도히 돌아가느냐가 학생들마다 다 달라요. 예. 그리고 뭐 디테일하게, 그렇죠, 과목 수준도 다를 것이고요. 예. 저는 이 취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하라.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학생들은 사실은 이렇게 실패한 학생들이잖아요. 재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그 선택을 저희가 그렇게 완벽하게 리즈너블하다고 존중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더 전문가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많은 합격생들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미래 시점에서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의 지도를 따르는 게 맞죠. 그런데 과목을 선택하게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니들 맘대로 해라가 아니라 이 관리의 시작이 수업 시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자기관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재수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자기관리인데, 이 자기관리를 애들이 수업 따로 관리 따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업 때 허리를 꼿꼿이 펴고 졸지 않고 너무너무 예쁜 표정으로 열심히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자습할 때도 똑같아요. 근데 수업에 자세가 무너지고 배 내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는 아이들이 자습할 때도 자세는 무너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듣기 싫은 수업을 괜히 듣는다고 자세 무너뜨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듣기 싫은 수업을 듣게 되면, 나랑 안 맞는 수업을 듣게 되면 자세가 무너질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수업을 와서 경청하라. 너한테 딱 도움이 될 만한 수업을 들을 때 허리를 꼿꼿이 펴고 졸지 말고 긴장감을 만들어라. 그래야 그게 자습할 때 자세이기도 하다. 관리의 시작은 수업 시간에서 시작합니다. 재수생들은 제가 제일 많이 당부하는 게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많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습을 너무 오래 하거나 수업도 인강으로 듣거나 이러면 혼자 하는 시간이 많아지죠. 그러면 재수 생활에서 필요한 적당량의 긴장감을 만들 수가 없어요. 혼자 있으니까. 아니면 너무 과도한 긴장감에 사로잡히기도 해요. 혼자 있으니까. 긴장감이라는 건 생겨나야 될 때 생겨나고 없어질 때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하는 친구들 너무 많이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아니면 너무 아이들이 긴장감이 심하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긴장감은 너무 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내가 내 마음 먹고 딱 집중했을 때 딱 풀 차지가 안 돼요. 평상시에 긴장이 너무 심한 아이들은. 평상시에 스트레스 수위가 높고 긴장감이 너무 심한 아이들은 시험 볼 때 그거보다 더 강력한 집중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오래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적당량의 수업이라는 건, 수업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내 바로 눈앞에서 야 졸지 마 라고 하는 긴장감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막 수업 시간에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면서 긴장이 풀리기도 하고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나는 나 혼자 있어도 상관이 없어, 그리고 나는 나 인강으로 수업 들어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불필요한 긴장감 혹은 필요한 만큼의 긴장감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업은 꼭 필요합니다. 현장 강의가 필요해요. 현장에서 수업 듣는 것이 여러분의 생활을 되게 잘 쥐락펴락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수업의 적당한 양을 꼭 강조하는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취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듣기 싫은 수업을 듣지 말란 얘기입니다. 듣기 싫은 수업을 들으면 자세가 무너지니까 독서실에서도 좋지 않다.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내가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에 현장에 가서 앉아서 그 선생님으로부터 오는 긴장감 혹은 그거의 완화, 이런 것들을 함께
누려야만 재수 생활이 잘 돌아갈 것이다. 하루가 밀도 있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게 자습의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생들 꼭 기억하세요. 자습의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습의 밀도.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은 그냥 자습의 총량, 밀도 없는 총량을 늘리다가 점점점 생활이 망가지고 그리고 내가 마음껏 내가 진짜 시험 때 6평 때 9평 때 막 수능 때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야 될 때는 그게 풀 차지가 안 되는 현상들을 보입니다. 혼자 많이 있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수업을 열심히 해도 아이들이 조는 거는 100% 막을 수는 없어요. 아이들은 좁니다. 졸리니까 청춘이다라는 말도 있고요. 네. 수업만 열심히 해보면요. 그냥 선생님이 정말로 막 수업을 막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약간 지루할 수 있으니까 졸잖아요. 네, 막 웃겨주면요. 웃다 지쳐 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아이들이 조는 걸 막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그 정도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리고 졸더라도 죄책감을 느끼면서 졸아야 되는데 예, 혼자 있으면 그런 게 사라진단 말이죠. 예, 적당량의 수업이 반드시 중요해요. 아시겠죠? 네.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개인 맞춤, 이 친구는 국어를 좀 중심적으로, 이 친구는 좀 수학을 중심적으로, 예, 이 친구는 영어를 중심적으로 이렇게 시간표를 각기 짠 예를 한번 저희가 보여드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시간표가 다 다르고 수업에 드는 양이 다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표를 짜고 나서 첫 주에, 그러니까 처음 수업을 들어간 그 첫 주에 수강 신청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내가 예상했던 거랑은 수업이 난이도가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수원 실력반에 들어갔는데 이 실력이 보통 실력이 아닌 거예요. 너무 어렵죠. 그러면 이제 수업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죠. 예, 그래서 저희는 첫 주에 수강 신청을 또 선생님이랑 상담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프리 반수반만 전용 강좌. 이거는 제가 여기 따로 이제 우리 반수반 그 설명이니까 좀 넣었어요. 그러니까 프리 반수반 전용 강좌를 살짝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 수업이 없는 겁니다. 예, 3주간 하는 수업이에요. 저기 글씨가 작아서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국어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문학이 수업 2개, 독서가 2개예요. 근데 상하 레벨이 있는 겁니다. 이 문학 기본반은 꼭 알아야 될 문학 작품 정복. 근데 문학 좀 심화반은 3개년 오답률 70% 이상의 문학 문제들을 정복하는 수업. 이렇게. 예, 그러니까 독서도 마찬가지로 심화반은 오답률 70% 이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는 수업. 기본반은 꼭 알아야 될 독서 기출 문항 분석 이렇게 하는 거죠. 수학도 마찬가지로 수원, 수투, 미적, 확통 수업이 있는데 각각 상 레벨, 중하 레벨이 있는 거예요. 상 레벨의 문제들은 오답률 높은 문제 똑같이, 그리고 중하 레벨은 이제 필수 기본 유형 20선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을 짜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필수적인 수업, 우리 반복되는 그런 유형들을 열심히 분석하는 수업도 있고, 아주 오답률 높은 중요한 문제들, 좀 어려웠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런 수업들. 영어 같은 경우에도요. 빈순삽 요게 상레벨인 거죠. 빈순삽 제일 어렵죠. 빈칸 순서 삽입 요거 상레벨의 수업. 아니면 좀 중하 레벨로는 수능 독해 최신 출제 코드 분석 이런 수업, 그리고 구문 수업이 있습니다. 셋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원래 저희는 반수반 때는 프리 반수반 때는 탐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제가 기획을 해서 물리하고 지구과학이랑 생명의 난제들, 제일 어려운 부분을 건드리는 수업을 짰어요. 그러니까 물리는 역학과 전자기 주제로, 생명은 유전만, 지구는 우주만,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하는 가장 애들이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거기만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짰습니다. 화학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화학은 선택자 자체가 별로 없고요. 화학은 요즘엔 무슨 거의 뭐 엄청나요 문제가. 그래서 진짜 화학은 잘하는 애들만 해야 돼요. 웬만하면 화학을 하지 마시기를. 자, 그리고 저희 학원의 제일 중요한 자랑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은, 저희는 모든 강좌를 전부 촬영하고 있습니다. 전부 녹화해가지고 저희 홈페이지 연동된 사이트에다 올려요. 이걸 저희가 현장 강의 무한 패스, 일명 현강 무패라고 합니다. 강의를 다시 볼 수 있어요. 영상으로 다시 볼 수 있고, 내가 결석을 했더라도 그 강의가 올라와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신청하지 않은 다른 수업 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강좌가 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매 수업이 4개나 되는데 나는 A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는데 혹시 B 선생님 수업은 어떤가 이렇게 영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랑 더 잘 맞는 것 같아라고 하면 강의 바꿀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학생들의 선택을 위한 최대한의 정보를 다 주는 거고요. 이게 정규반 시즌 1, 2, 3, 4 계속 누적됩니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내가 어떤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데 저 선생님이 저 개념을 시즌 1 때 설명을 했다는데 난 당연히 못 들었잖아요. 그럼 시즌 1 강좌를 다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쭉 누적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즌 2 진행되고 있는 수업도 영상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이 특히나 좀 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강의를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막 여러 번 돌려보는 학생들도 아주 많습니다. 예, 굉장히 좋아요. 예. 제가 저희 강사 수업 나오는 선생님들의 사진을 쭉 올려놨는데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제가 뭐 고퀄리티 선택 수업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선택이라는 거를 저희 이투스 계열의 학원들, 하이퍼 학원 그리고 청솔 학원만 하잖아요. 다른 데는 안 합니다. 저희처럼 완벽하게 선택 수업을 하는 학원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선택이라는 거를 아이들의 머릿속에 주입을 했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걸 매년 했더니 점점 학생들로부터 선택 적은 선생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럼 그 선생님들을 저희가 많이 교체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머릿속에 선택이라는 거는요. 여기 연재 수업을 나오는 선생님들끼리의 선택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이들이 그동안 고3 때 고2 때 봤던 되게 유명한 스타 강사들 강좌하고도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하고도 절대 밀리지 않는 강의를 여기를 가진 선생님들만 남게 되더라고요. 예, 자신 있게 얼굴을 공개하고 저는 교무실장으로서 저희 선생님들의 수업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되게 수업을 엄청 잘하시고 지금 들어보시면 어때요? 제가 되게 말을 잘하죠. 제가 제일 못해요. 네, 되게 훌륭하신 선생님들 굉장히 많아서 저희는 되게 강의력 하나만큼은 이 선택이라는 것을 하고 나서 더 많이 올라갔다. 경쟁학원에 비해서 굉장히 몸값이 높으신 선생님들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북 청솔이 뭐 이런 말씀 드린 좀 그렇지만 다른 전지점 선생님들보다도 비쌉니다. 네, 되게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와 계시는 그런 학원이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자, 질의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질문은 교무실에 와서 합니다. 저희 8층에 현재 8층에 교무실이 있어요. 8층이 주로 수업 공간이에요. 그리고 4층에 대강실 몇 개가 있고 5층, 6층에 독서실이 있습니다. 독서실에서 자습하다가 질문거리가 있으면 8층에 올라와서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약속 시스템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와서 질문하면 선생님이 안 계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줄을 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시간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약속하고 와서 합니다. 약속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복도에 보시면 이렇게 태블릿이 다 붙어 있거든요. 계속 복도마다. 그러면 거기에 딱 클릭을 해보면 그날 공식적으로 질문을 위해서 당직을 서시는 선생님들의 스케줄이 10분 간격으로 쭉 떠 있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시간에 클릭을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예약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막 꽉 찼어. 그러면 따로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질문 있는데 언제 오면 될까요? 라고 구두로 약속을 하고 그 시간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약속을 하든지 구두로 약속을 하든지 하고 와야 시간에 누수가 없습니다. 그냥 와가지고 선생님을 마냥 기다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낭비되니까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한테 질문하는 게 먼저 기본이긴 하지만 우리 그 스카이 멘토라고 학원 재원생 출신의 아주 똘똘한 친구들이 또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질문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업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맞춤 수업 알겠시겠죠? 이제 맞춤 컨텐츠입니다. 저희 학원은 저희 이투스 퍼블리싱 사업본부에서 내는 우리 학원의 그 컨텐츠가 있지만 그 외에 되게 외부 컨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막 적극적으로 들여오는 그런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투스 컨텐츠 여기 보시면 뭐 서밋, 핀포인트, 트리거 이렇게 크게 세 개의 난이도로 나눠져 있어요. 서밋이라는 게 제일 어려운 난이도고요. 그러니까 수학으로 치면 서밋 10, 10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들, 핀포인트 15, 15문제짜리 좀 중상 레벨의 문제들, 트리거 20, 20문제짜리가 조금 좀 쉬운 그런 문제들 해서 이 컨텐츠도 학생들이 다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도 담임 선생님들이 다 1대1로 큐레이션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국어 이런 컨텐츠를 풀어봐라. 주간 컨텐츠예요. 수학은 서밋을 하면 좋겠다. 너는 국어는 못하잖아. 그러면 조금 겸손하게 이렇게 학생들마다 컨텐츠가 다 다른 거죠. 레벨별로. 그리고 원래는 이제 작년까지만 이 서밋이
6였어요 제목이. 예, 그리고 핀포인트가 준킬러 10이었고요. 예, 그리고 요게 이제 5024였어요. 트리거는 5024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저기 그 용산에 계신 분께서 킬러란 말 쓰지 못하게 했잖아요. 예, 킬러 준킬러 이런 말 못 써라 막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름이 조금 더 어려워졌죠. 서밋, 예, 트리거 이 무슨 뜻일까요? 좀 애매하죠, 그죠? 근데 레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직관적으로 치면 킬러, 준킬러 원래 이런 거였던 거죠. 그리고 되게 유명한 사실이죠. 올해부터 저희가 시대인재 컨텐츠를 데리고 들어왔죠. 시대인재 서바이벌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갖고 수업도 하고요.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그리고 그 시대인재 모든 컨텐츠가 들어오는 건 아닌데 주요 컨텐츠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시대인재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좋아요. 왜냐면은 시대인재는 재원생들만 살 수 있었잖아요, 원래. 시대인재는 이 전체를 사야 돼요. 국수영탐 다 일괄 주문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과목별로, 그러니까 수학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영어랑 수학 이렇게 신청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더 좀 이제 비싸요, 시대인재가. 그래서 좀 필요한 과목만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되려 좀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국어는 2간 모의고사, 한수 모의고사 이런 것들 들여오고 있고 뭐 또 뭐 예전에는 뭐 한석원 모의고사 이런 거 들어왔어요. 한석원 아저씨는 대성이에요. 예, 저희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문제가 좋으니까 데려온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좋다 그러면 우리 거 아니어도 막 갖다 쓰는 학원이고요. 그걸로 수업을 개설하고 개방적이고 그런 학원입니다. 이런 컨텐츠들도 담임 선생님이랑 다 개별 큐레이션 통해서 학생들이 다 다르다 푸는 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담임 선생님입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들은 전략 담임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수학 강사고 강의를 하는 강사들은 담임을 맡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선생님들은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렇게 역할이 구분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은 강의하고 질의응답 받고 이제 과목 공부에 관한 상담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 외에 모든 상담은 전부 담임선생님이랑 합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들은 입시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시 컨설턴트들이시고 그래서 수시 9월에 수시 지원, 수능 보고 나서 정시 지원 전부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을 다 통해서 합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수능 다음 날 일찍 와서 상담하는 그 주체가 담임 선생님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학습 코칭, 멘탈 관리, 그러니까 하루 종일 출근부터 퇴근 시까지 상담만 하고 계세요. 모든 학생들은 그 본인이 쓰는 플래너, 저희가 일종의 이제 MNC 노트라고 하는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MNC 노트를 기반으로 담임 선생님이랑 매주 상담하고요. 학습 상담,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너는 지금 뭐가 부족하니까 어느 과목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공부를 해라.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잘 시행되고 있는지 검사를 또 하시는 거고 담임 선생님들이. 여기 보시면 주간학습 분석표라는 게 있는데요. 담임 선생님들이랑 상담을 통해서 담임 선생님들이 이 친구가 그 주에 국어 과목은 수업을 몇 시간 들었고 인강을 몇 시간 들었고 자습을 몇 시간 했는지, 수학도 그렇게, 탐구도 그렇게. 그래서 내 자습 시간이 전체 평균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지, 그리고 내 자습 시간이 지난주에 비해서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런 주간 학습 분석표를 만들어서 대구로 어머니께 보낼 거예요. 그러면 에서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공부를 그냥 열심히 하는 이게 아니라 어떤 과목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자습 시간 얼마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지 디테일하게 아실 수 있도록 그 담임 선생님들이 다 그런 일을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저희 MNC 노트라고 하는 일종의 플래너예요. 드린 핸드아웃에도 한 장짜리 프린트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플래너라고 하지만 계획을 세우는 칸은 크지 않아요. 주간 계획을 세우는 칸은 적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하루의 일기 같은 걸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국어 공부한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수학, 영어, 탐구 각각 중요한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돌아보며 라는 칸이 있어서 나 오늘 잘했어 뭐 이런 거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순공 시간 14시간 57분을 했어요. 이 공부를 하루 종일 거의 자습을 한 거예요. 시간이 수업이 없는 거예요, 이날은. 자기한테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매일매일 자습 시간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핵심이 이거예요. 할 걸 적는 게 아니라 한 걸 적습니다. 그래서 너 잘 할 거구나가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 이걸 보시고 잘 했구나를 검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MNC 노트라는 건 다른 플래너랑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한 걸 적도록 해서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이제 강의동이랑 자습동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층과 8층에 이제 강의실이 있고요. 그리고 교무실 여기 8층에 있고요. 그리고 5층과 6층에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5층, 6층에서 자습을 하게 됩니다. 출결 관리 시스템. 아이가 와가지고 땡 하고 이제 태그를 합니다. 저희 출석 카드를 땡 하고 태그하면 어머니한테 몇 분, 몇 시 몇 분에 등원하였습니다라고 문자가 갈 겁니다. 그리고 혹시 조퇴 외출 같은 거를 해야 될 때도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한테 확인 전화를 하실 거예요. 지금 그게 뭐야, 아파서 병원을 갔다 온다는데 괜찮을까요? 허락을 받고 외출증을 끊어주면 또 태그를 하면 외출 기록이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머니 아버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외출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고요. 등원과 하원에 대해서 전부 문자가 가게 되고요. 혹시나 이제 뭐 결석을 할 때에도 미리 담임 선생님한테 스케줄을 통보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희 5층과 6층에 라이브러리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전문 학생 지도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의 자습 관리, 우리 아이들 인강도 봐야 되는데 혹시 태블릿 갖고 카톡이나 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걸 이제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전문 지도 팀이 계속 상주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고 좋은 애들 깨워주고, 혹시 이상한 행동을 하였다 그럼 태블릿 PC 일주일간 잠시 보관했다 다시 돌려주고, 뭐 심각한 비행을 저질렀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학생을 이렇게 뭐 퇴원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비행이라 하면 연애 혹은 연애 시도,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원내 흡연, 이런 일이 없습니다. 없는데 있으면 안 되니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없어요. 없는데 규정은 만들어 놓고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제적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제 공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명제인데 학생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공부는 자존감으로 하는 거거든요. 공부는 자존감으로 하는 건데 이 학생 지도가 아무래도 이 많은 학생들이 여기 있다 보면은 아이들한테 야 이러지 마라고 좀 이렇게 지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게 그 자존감을 무너뜨릴 만큼 과하게 혼내거나 절대 이러지 않고요. 그냥 조용히 다가가서 벌점 줍니다. 가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혼을 내거나 막 너무 막 이렇게 뭐라고 하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상하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서 벌점, 누적되면 주의, 누적되면 경고, 복도에 경고장 붙어 있어요. 근데 개선이 안 되면 제적, 뭐 이렇게 그냥 되게 쿨련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아이들한테 막 너는 왜 그래 하면서 막 계속 감정적으로 절대 그러지 않는 학생 지도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밥이죠.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 그 저희는 파인쿡이라는 이제 급식 업체가 2층에 입점해 있고요. 직접 조리해서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게 배식하고 식사를 하게 하는 중식, 석식 다 나옵니다. 일 저녁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외부에 나가서 식사하는 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희 급식을 먹든지 아니면 도시락을 싸오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밥이 아이들이 정말 그 자다가도 밥 먹을 때 일어나서 밥을 먹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요소고, 그래서 밥을 맛있게 하려고 저희가 매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노력이 빛을 발해서 정말 맛있습니다. 저희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밥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되게 밥이 맛있고, 저희 그 이 학원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식사 조사도 하거든요. 식사에 대한 만족도. 저희가 전 지점에서 정말 아깝게 2등을 했어요. 1등을 해야 되는데 정말 아깝게 2등을 했어요. 굉장히 수준급의 식사. 물론 어머니들께서 만들어주신 맛있는 사랑의 밥보다야 맛있을 리가 없지만 그래도 아주 학생들이 밥 때문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도록.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여기 파인쿡 대표이사님이 저랑 같이 산에 다니는 친한 형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밥이 맛없으면 반드시 가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퀄리티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네. 셔틀버스를 타시는 분들 많은데 홈페이지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거는 홈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강북 청솔의 하루, 그러니까 여기 오면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침에 등원을 7시 50분까지 합니다. 7시 50분에 독서실에 착석해야 돼요. 그리고 들어갈 때 그 아침엔 국어라는 프린트 한 장을 받아서 들어갑니다. 10분간 7시 50분부터 8시까지 아침엔 국어라는 간단한 한 장짜리 국어 문제를 풀어요. 1교시 시험이 국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국어 지문을 읽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8시부터 이제 수업 준비를 해서 8시 20분부터 저희는 수업을 시작하고요. 우리 강북 청소년 수업은 50분이 아니고 100분이에요. 한 100분입니다. 수학 시험이 100분이죠. 거기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100분 수업 듣고 20분 쉽니다. 100분 수업 듣고 2번 하면 점심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100분 수업이 2개 있어요. 정규 수업은 총 1, 2, 3, 4교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00분짜리 4교시. 그걸 다 듣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학생들이 오늘은 뭐 2번 수업이 있고 어떤 날은 3번 수업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수업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학생들의 시간표에 따라서 매일매일의 시간 수업은 좀 다르겠죠. 수업이 없는 공강에는 내려가서 자습을 하는 겁니다. 점심 먹고 오후 수업 듣고 이제 종례를 5시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 4시 50분이에요. 4시 50분에 정규 수업이 끝나고 5시부터 종례를 하고 저녁 식사하고 나서 6시 50분부터 저녁 자습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 시각이 10시입니다.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똑같고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아침에 등원 똑같이 7시 50분까지 하고요. 셔틀버스가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에는 돌아가는 셔틀버스가 없습니다. 저녁에 셔틀버스가 없어서 10시까지 자습할 수 있지만 원하는 친구들 좀 혼자 멀리 가야 될 친구들을 위해서 저녁 5시 40분에 하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석식 신청하고 자습을 10시까지 해도 괜찮고요. 밥 먹고 집에 가도 되고요. 밖에 나가 먹고 들어와도 되고요. 네, 토요일 저녁에는 좀 다양한 옵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요일에는 셔틀버스와 식당이 모두 쉬기 때문에 저희 등원 이제 자율 등원하고 있습니다. 안 와도 되고요. 혼자 온다 그러면 9시까지 등원합니다. 9시까지 등원해서 저녁에 10시까지 똑같이 학생 지도팀이 관리해 줍니다. 식사도 나가서 할 수 있고 아니면 도시락을 싸올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빨간 날도 마찬가지로 일요일에 준해서 수업은 없고 등원을 자율 등원을 하면 됩니다. 오늘 좀 조용하죠? 예, 8층 수업이 없기 때문에 전부 라브에 있습니다. 학생들. 우리 이번에 올 친구들은요. 가급적 일요일도 쉬지 말고 오세요. 공부량이 많아야 되니까 일요일도 오세요. 그리고 일요일도 선생님은 꼭 기존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일요일도 오는 날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토요일 날 저녁 10시까지 충분하게 자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요일에 쉬는 날이면 아이들이 토요일 오후부터 엉덩이가 따끔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요일이 공부하는 날이다, 나오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뭐 스케줄이고 제가 우리 반수반, 프리반수반 뭐 특전이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즌 1, 2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다 남아있기 때문에 현장 강의 무한 패스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투스 온라인 구독권이 첫 달 무료고요. 그리고 이후 평생 공부를 하면 안 되고요. 공부하는 동안에는 50%가 DC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략 담임 선생님들이 저희 프리 반수반에 들어와도 기존 반 담임 선생님들이 다 상담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본인의 학습 플랜을 잘 짤 수 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오세요. 그게 무조건 성공에 좀 더 다가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굉장히 빨리 끝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많이 끄셔가지고 굉장히 빨리 끝냈는데 재수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살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른이 되면 이 과거에 되게 후회가 남는 그런 과거들이 있어요. 그 나의 잘못된 선택, 옛날에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가 남는 과거가 있거든요.
내가 시간 여행을 할 수만 있다면 가서 그것만 딱 바꿔놓고 싶은. 네. 근데 아다시피 우리는 시간 여행을 할 수 없으니까 그거 바꿀 수 없잖아요. 네. 선생님도 그런 게 있거든요. 선생님은 서울대 나왔는데 그때 의대를 갔어야 되는 거죠. 잘못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선택들.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게 뭡니까? 그런 과거를 책임지고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인생 물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재수가 생각해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생 무르는 시점이에요. 시간 여행의 순간입니다. 다시 고3으로 돌려보내주는 거잖아요. 내가 만든 점수가 미래 시점에서 마음에 안 들고 그 점수가 만들 나의 미래가 마음에 안 드니까 한 번만 더 하는 거잖아요. 그게 청소년기가 끝나고 어른이 되기 직전 사이에 한 번만 딱 일어나는 일인 거죠. 예, 되게 낭만적인 일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정말 되게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일 앞으로는 없어요. 앞으로는 자기 과거를 책임지고 사는 게 어른입니다. 그죠? 예. 어른이 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인생 한 번만 딱 무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적 귀결로 당연히 이 재수의 시작은 되게 뼈아픈 반성, 후회로부터 시작해야 정상인 거예요. 내가 후회가 남지 않은 삶을 살았고 잘해왔다면 이거 다시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내 점수가 이 모양인 거니까 한 번만 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먼저 남 얘기하듯이 자기를 철저하게 객관화해서 내가 고쳐야 할 게 뭔지부터 리스트업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걸 해서 작년하고는 다른 삶을 사는 게 이 시간 여행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똑같이 할 거면 그냥 막연하게 1년 더 하면 잘하겠지 이거 아니에요. 절대로. 분명히 나의 실패에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똑같은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이 시간 여행의 진짜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겸손해야 돼요. 자기가 되게 잘할 것 같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네. 학원에 오는 가장 중요한 마인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태까지 내가 살았던 삶이랑은 질적으로 다른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말 그대로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당연히 모르거든요. 나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기는 살고 싶은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 선생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오는 거예요. 학원은 그렇게 와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야 후회 남지 않는 또 한 번만 더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소중한 시간이니까. 그리고 솔직히 엄마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한 번밖에 없는 기회니까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모님들도 뭐 자녀분 같이 안 오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재수하면 성적이 안 오른다. 아니에요. 많이 올라요. 실제로. 예, 학생 아까 보셨지만 성적이 안 오르는 학생들은 없어요. 얼마나 오르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90% 넘는 학생들이 성적은 다 오릅니다. 예, 그런데 그 아까도 말씀드린 하루의 밀도, 자습의 밀도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뭐 긴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설명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 개별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제가 저기 앞에 서 있을 거예요. 예,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좋고 데스크에 말씀해 주셔서 좋고 저랑 원장님이 성심성의껏 개별 상담도 진행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